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4강 스마트 PLS 4.0 4가지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모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PLS SM이 있습니다. 스마트 PLS 4.0 나오기 전 프로그램들은 요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4.0 프로그램이 되면서 3가지 모듈이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추가가 된 이유는 이제 아마 연구자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BSM은 PLS-SM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또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프로세스가 이번에 또 새로 들어왔는데 이 프로세스는 헤이즈 교수님이 개발한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SPSS에서 구동되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약 조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삼각형 구조를 주로 가지고 있거든요. 삼각형 구조를 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삼각형 구조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정 변수로만 구성된 이제 모델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겠죠. 모듈레이터, 즉 모듈레이터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절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모델 번호라는 게 다 있어요. 93가지의 모델 번호가 있어가지고 모델 넘버가 있는데 이 모델 넘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소 제약적인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PLS 4.0에서는 이런 제약을 완전히 걷어냈어요. 어떻게 걷어냈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재 변수만 그리겠어요. 왜냐하면 측정 변수까지 그리면 그림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잠재 변수만 하고 측정 변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모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모형이 있으면 이런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기에다가 조절 변수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잠재 변수로 올 수도 있고 모듈레이터는 측정 변수로 올 수도 있겠죠. 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모형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조절 효과 분석을 이렇게 선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이제 되고요. 이 분석을 하게 되면 단순 기울기 분석을 보여줍니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값이라든지 평균보다 1 표준 편차 밑에 있는 즉 낮은 집단 또 평균보다 플러스 1에 있는 평균보다 높은 집단 이런 집단별로 기울기 분석을 할 수 있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기울기 분석을 통해서 어느 기울기가 유의적이고 어느 기울기가 유의적이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귀 모듈, 리그레션 모듈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기초 통계 분석에서 회귀 분석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이 스마트 PLS 4.0에서는 이 모듈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4가지 모듈이 이제 하나의 통계 패키지에 다 들어왔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통계 분석, 즉 논문 통계 분석에서 우리가 이 4가지 모듈만 가지면 거의 분석하지 못할 모델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을 잠깐 보시면요. 기본 모듈 중에서 이제 PLS SM 모듈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 기본 메뉴가 있죠. 그 다음에 툴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에 대해서 제가 크게 확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칼큘레이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기 부분을 이제 제가 좀 확장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모델 그리기 창에 이렇게 이제 제가 글씨를 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해서 쓴 거예요. 요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분석을 시행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조절 변수도 만들 수 있겠죠. 조절 변수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지표 관리 창에서 측정 변수가 나오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변수들을 그림을 그릴 때 연결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걸 다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에 있는 측정 변수를 가지고 잠재 변수를 만드는 거죠. 오른쪽에 잠재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 관리창이라고 해서 측정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에디트 화면 이제 이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가 있는데 그림 위치를 변경시킨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 그림 중에서 특정 변수를 이렇게 감추고 또 보이게 한다든지 또 형성적 측정 모델과 반영적 측정 모델을 자유롭게 변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calculate, 즉 분석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PLS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할 때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고요. 부트스트래핑은 이제 가설 검증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CTA라고 있는데 이 CTA는 형성적 측정 모델과 반영적 측정 모델을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중요도 성과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마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PLS 프레딕트라고 해서 예측력, 모형, 우리가 그린 연구 모델의 예측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등등의 아주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그레션 모듈입니다. 리그레션 모듈은 측정 변수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다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독립 변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화살표 다 받은 것이 뭐예요?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하죠. 디펜던트 베리어블,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종속 변수. 그리고 요거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절편 또는 상수항.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산 기능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인 것은 리그레션 분석,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종속 변수가 여기 종속 변수라고 했죠. 이 종속 변수가 이분형일 수도 있어요. 이분형 또는 이분형 이상은 다분형이라고 하는데 다항형 또는 다분형이 있는데 이 이분형과 다분형의 경우에는 로지스틱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지스틱 분석 칼큘레이터가 또 있습니다. 프로세스 모듈입니다. 기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맺히는데 여기 잠재 변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측정 변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 PLS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통제 변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통제 변수도 얼마든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미디에이터, 즉 매개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독립 변인과 종속 변수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매개 변수가 하나 들어왔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모형에 즉 x가 이 미디에이터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조절 변수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절 변수가 들어오고 이런 이제 다양한 모형을 제약 없이 어떤 모형이든지 그려서 또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삼각형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구조 모델에서 우리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아주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서 학문적으로 많이 활용도가 높고 강력한 그런 모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칼큘레이트에서는 패스 분석, 경로 분석이죠. 또 부수세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BSM 모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잠재 변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재 변수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 잠재 변수에는 다 뭐가 붙어 있냐면 이 잠재 변수들에는 지금 측정 변수들이 다 있어요. 측정 변수들이 여기도 측정 변수가 있죠. 이 측정 변수들이 있는데 측정 변수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CBSM에서는 에라톰, 즉 측정 오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도 측정 오차, 여기도 측정 오차. 이 측정 오차가 있다. 측정 오차. 이 측정 오차는 뭐냐면요.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수집했어요. 근데 그 수집한 설문 문항들이 내가 생각하는 연구 변수를 100%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측정 오차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오차를 꼭
CBSM에서는 표시를 해줘야지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내생변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기 쿠사하고 CUSL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생변수라고 부르는데 내생변수에는 구조 방정식 CBSM에서는 내생변수에서는 뭐냐 100% 구조차를 그려줘야 돼요. 구조차. 이 구조차가 뭔지를 잠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구조차가 지금 하나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변수와 이 변수가 여기 있는 변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하는데 100%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외생 변수인 이 변수들이 연구 변수들이 100% 올바르게 선택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되는 거죠. 즉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됐는데 그걸 우리가 구조오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도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도 오차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받고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이 이 세 가지 변수죠. 변수들이 지금 이 네모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모를 설명하는데 이 연구 변수들이 100%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또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조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이제 이해하실 거는 뭐냐면 이 측정 오차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측정 오차들 간에는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델의 어떤 적합도를 향상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연결하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잖아요. 좀 작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데 양쪽 화살표를 연결해야 됩니다. 만약 이게 공분산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이제 부합한다 그러면 이렇게 공분산을 연결해야 돼요. 여기도 만약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공분산 연결이라고 해요. 연결. 그래서 이런 이제 기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CBSM을 Covariance Based 즉 공분산 기준 S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실행 명령어가 하나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실행 잠깐 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는 베이직 CBSM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실행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위해서도 CBSM 부트스트래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실행 기능이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4강 스마트 PLS 네 가지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